이재인 배우님,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 박보영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번 다시 쳐야 될 것 같은데. 메타버스에 신기능이 생겼네요. 지금 멀리 계시는 관객분들까지 지금 카메라 통해서 스크린으로 보고 계시니 저희가 오늘 표정 관리에 더 힘써야겠습니다. 네,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우선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파이브에서 완수를 맡은 배우 유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파이브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제인 씨와 또 감독님의 인연으로 지구에 참석하게 된 박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속 스캔들 감독이자 하이파이브 감독 장윤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참 여러 가지로 의미 있게 교차되는 작품들이 있어요. 하이파이브를 중심에 두고 당연히 강영철 감독님과 박보영 배우의 시작을 알린 한국 영화의 지금도 사랑받는 코미디 명작 과속 스캔들과도 교차점이 있고 또 두 배우가 함께 출연하신 미지의 서울이라는 지금 한참 방영 중인 드라마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 작품들 좀 크로스되는 이야기들 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두를 좀 친근한 친구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매력의 아주 귀여운 초능력 영화 하이파이브 지금 같이 보셨는데요. 일단 박보영 배우님부터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한번 들어봐야겠죠? 진짜 제가 너무너무 재밌게 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지구에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형 히어로라는 소재에 대해서도 제가 너무 반겼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제인 씨처럼 여자 주인공이 또 메인이 되는 작품에서 개인적으로 너무 반겼기 때문에 너무너무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오기 전에 개봉하기 전에 하이라이트를 먼저 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리코더 씬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때 예고편 하이라이트에서 입이 정함없이 터지고 이런 마음으로 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시조회가 너무너무 웃음을 터지면서 봤던 영화였습니다. 예고편을 보실 때는 그 리코더 씬에서 가장 큰 웃음이 터졌다. 근데 일부만 사실 예고편을 보여주잖아요. 영화 보시면서 의외로 이 장면이 가장 웃기더라고요. 지금 기억나는 장면 있으세요? 너무 많은데 사실 미란 언니 나오는 씬과 그리고 숨겨뒀던 힘의 그림이 어디에 있는지 나왔을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봤고 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감독님이 웃으라고 만든 장면에서는 다 웃었던 것 같아요. 의도대로 웃어주는 관객이 사실은 감독의 입장에서 가장 반가운 관객일 텐데 박보영님 정말 반가운 관객 1호로서 또 이 작품을 봐주셨군요. 과속 스캔들로 두 분이 함께 작업을 하셨어요. 2008년작이네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함께 작업하실 때 기억을 더듬거나 혹은 이후에 나온 강영철 감독님의 연출작들을 쭉 보시면서 강영철 감독의 특장점이 이런 거지라고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도 궁금하고 잘 알고 계실 테니 작업한 동료로서 이번 영화에서는 그 장점을 좀 어떤 식으로 보였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강철 감독님이 얼마 전에 인터뷰 하신 걸 봤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비디오 가게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디오 가게에 있는 본인의 이제 비디오들은 진정성과 또 까먹을까봐 적었는데요. 메모를 아주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진정성과 부끄러움이 없는 비디오 가게를 꾸리고 싶으시다고 하셨는데 저는 항상 그 비디오들 안에는 웃음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웃음이 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작품이 그러했지만 이번 작품에서 그 장점이 제일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나인걸 완서 제인 배우는 최근 배우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이 점점 더 많아지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상상력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거든요. CG 작업들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괴력을 발휘하는 초능력자라는 설정 때문에 와이어에도 매달리고 배경 연기를 화면에서 상상하면서 연기하거나 이런 일들이 아주 많았을 텐데 그 스크린 앞에서 그린 스크린 앞에서의 경험은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이전에는 그린 스크린으로 많은 표현을 많이 했는데 사실 연기라는 게 현실에서 내 현실에서 내 삶 속에서 가져오는 것보다 상상에서 가져오는 게 항상 더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연기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살인마 연기를 하면 살인마가 되면 큰일이 나는 거잖아요. 히어로 연기를 할 때 뭔가 히어로가 된다는 생각보다는 이 완서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약간 MBTI N이 되어서 그 완서의 삶이 어땠을까,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 이 친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를 생각하면서 연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완서가 또 박보영 배우가 연기했던 캐릭터와 여러 가지가 겹쳐요. 물론 지금 이재성에서 같은 역을 연기했다는 공통점도 있지만 또 괴력을 지닌 여자 주인공이라는 점에서는 또 박보영 배우의 많은 훌륭한 필모그래피 드라마 필모 중에 또 힘센 여자 봉순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봉순을 연기했던 경험을 생각할 때 이런 과정은 참 궁금하다. 나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이 배우는 어떤 식으로 했을까 좀 궁금했던 장면이 근데 사실 다 너무 궁금했었던 게 왜냐면 저는 제가 힘이 센 거여서 와이어를 제가 타진 않고 상대방들이 다 탔거든요. 그냥 제가 주먹을 내지르기만 하면 상대방들이 다 날아가는 거라서 고생을 사실 상대 배우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하셨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하이파이브를 보면서 그 야쿠르트 카트 타고 가는 씬들 있잖아요. 저 어떻게 했을까? 저거를 제가 예전에는 한번 이제 달리는 거는 그 러닝머신 위에서 해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스크린에 띄워놓고 근데 다 같이 타서 카트로 저렇게 휘청휘청 거리면서 정말 긴 씬이잖아요. 그건 사실 보면서 어떻게 했는지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약간 마지막 후반부에서는 서로 날아가는 정도가 만화처럼 날아가서 그걸 이제 테스트를 던지신 건지 아니면 빨간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것도 너무 궁금했어요 사실. 영업 비밀입니다. 이런 이재인 배우가 답변을 들려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어떻게 촬영했어요? 야쿠르트 카트 장면 한번 얘기해볼까요? 정말 영어 비밀이요? 적당히 해보세요. 제가 정도로 잘 맞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트레드밀 그 러닝머신을 많이 썼는데 초록색 칠된 러닝머신 위에서 카트를 잡고 열심히 달렸고 이제 꺾고 이런 거는 앞에서 간풍기. 그쵸, 강성기와 위에 타 계시는 배우분들의 연기로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았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업 비밀이라고까지 하시니까 지켜드릴까요? 마지막에 뭐 쏘고 날아다니는 장면들은 어떻게 찍으셨을지 각자 영화를 보고 상상하시는 걸로 맡겨드리겠습니다. 이재인 배우가 연기한 완성 캐릭터 굉장히 매력적이죠. 너무 영락없이 맑고 예쁘고 명랑한 소녀같이 보이다가도 순간순간 아버지와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초능력 때문에 어려움을 처한 동료들을 마주했을 때 정말 속깊은 감정을 내비칠 줄 아는 순간의 감성적인 연기를 너무 잘하는 배우구나라는 생각을 보면서 했는데 그게 이재인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들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서의 감성적인 면을 잘 발휘하고 싶었던 것도 이 영화의 초능력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어떤 장면을 예로 들 수 있을까요? 사실 영화 속에서 이제 감정 연기하고 막 눈물 흘리는 장면도 있고 한데 완서의 감성적인 연기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데
왠지 모르게 분위기 잘 못 맞추고 혼자 신나가지고 막 혼자 막 재밌는 얘기하고 아저씨 귀찮아하는데 그 치킨 먹어달라고 자꾸 하고 약간 이게 되게 좀 어려 보이고 그 친구들이랑 있을 때 갑자기 나만 너무 신났나 하는 순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완서가 어렸을 때부터 아팠다 보니까 이게 사회 경험이 조금 적은 친구인데 이제 괜히 그런 분위기 속에서 느껴지는 그 묘한 친구 없음의 에너지가 약간 완서의 감정적인 부분이 제일 잘 보이는 것 같다? 라고 저는 영화 보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집을 하기 위해서 혼자서 또 영화를 또 보러 왔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봐봐요 제가. 영화 보시면서 뭐 전부 캐치하신 부분이겠지만 혹시 놓치신 분들이 있다면 차라리 또 이럴 때 좋지 않습니까? 보시면서 이재용 배우가 방금 언급한 완서의 감정적인 면들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강영철 감독님이 이재용 배우의 오디션 대본을 봉준호 감독님의 괴물의 변희봉 선생님이 연기하신 대사를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었을까요? 극 중에서 그 안정 배우와 둘이 말을 주고받는 대사를 주고받는 장면에서 그 중학생이 말투를 그러지 했던 것 중에 이제 할아버지 말 배울 때 할아버지 손에 커서 그렇다. 제 그 완서의 말투가 좀 독특한 요새 아이들 같지 않고 그런 설정을 좀 주었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할아버지 말투를 좀 하면 어떨까. 그리고 만약에 완서에게 그 할아버지가 있었다면 어떤 말투였고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영화에서 누구였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 제가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변희봉 선생님 같은 분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괴물에서 변희봉 선생님이 연기했을 때 그 역할을 실제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했는데 굉장히 뭐 찰떡처럼 오디션 때 했던 기억이 나요. 한편으로는 또 그 자리에서 이재용 배우는 발차기까지 선보여야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변희봉과 무슨 소녀를 녹아내는 아주 험난한 오디션이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렇다면 박보영 배우의 첫 오디션 기억 역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과속 스캔들 처음에 오디션 보실 때 혹은 감독님 처음 만나셨을 때 상황이 기억나세요? 저는 한몇 분 되셨을까요? 4분 정도 계속 다시 오라고 하셔가지고 계속 다시 봤는데 나중에는 이제 또 메이크업도 하고 와봐라 이런 것도 하고 매듭을도 보시고 그리고 대본을 사실 제가 볼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어서 그 아빠의 그런 상황만 주어지고 유모이고 약간 아빠를 만났을 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해서 그냥 즉흥 연기도 시켜보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노래를 해야 했어서 노래방을 갔어요. 그냥 할 줄 아니? 그래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랬더니 바로 PD님한테 여기 근처에 노래방이 하더니 이제 다 같이 갔어요. 다 같이 가서 다 이렇게 앉아 계시고 저 혼자 할 수 있는 노래를 다 해봤던 한 진짜 꽤 많이 봤어요 오디션. N차로 봤습니다. 그 대사를 만들어서 하셨다고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래서 과속 스캔들의 그 아주 유명한 장면이 박보영 배우 때문에 대사가 바뀐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그랬다고 들었는데요. 왜냐면 저는 원래 대본을 사실 보지 못했으니까 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게 제 기억으로는 그 아빠랑 그러니까 차태현 배우랑 맞아요, 둘이 맞아요. 붙어 있을 때 나 지금 여기 눈도 있고 아빠가 준 입도 있고 아, 네. 내가 있는데 왜 그걸 부정하냐는 대사를 사람의 기억이 잊으시면 안 돼요. 네, 저희 네. 엄청난 몇 개 정정을 했습니다. 그 오디션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번 봤던 이유는 이제 어느 정도 보영 배우가 확정이 된 이후에 더 한 번 확정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때 신인 감독이었고요. 저 그래서 너무너무 신인 배우였죠. 예, 그래서 이제 저한테 대한 불신도 있었고 그리고 관계자분들이나 그래서 또 저는 이제 박보영 배우가 하고 싶어서 이 배우가 이 역할에 맞습니다를 증명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 중에 하나로 기억을 하고 노래방은 제가 하자고 말했습니다. 뭐 하죠? 뭐
그래서 확정이 된 이후에 이제 같이 하고 저희 스태프들과 함께 그랬던 걸 기억을 하고 그 대사는 이제 박보영 배우의 영향이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해요. 제가 이제 쓰긴 했으나 박보영이라는 이 역할의 주인이 나타나면서 그녀를 결말을 얻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대사를 이제 같이 썼다고 보셔도 무방한 거죠. 그러니까 박보영부터 태어난 감정의 그 대사는 이제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 역할이 어떻게 보면 박보영부터 해서 태어났다고 과언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걸 저 녹여주셔서 제가 감사를 따르면서 다시 하이파이브로 넘어오겠습니다. 훈훈한 분위기이지만 완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근데 완서라는 캐릭터가 사실 지금 우리가 언급한 가속 스캔들의 박보영 배우